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 같은 기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암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아주 그냥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곳, 바로 바이젠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아닌가요? 한쪽에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과학적 성과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엄청난 기회일지 아니면 그냥 개미지옥 같은 함정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그러니까 강세론의 근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건 이 회사가 가진 아주 획기적인 기술, 그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됩니다. 바이젠셀의 핵심 기술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서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훈련시키냐? 바로 암세포만 죽이는 정의 암살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세포 독성 T세포, 줄여서 CTL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이 진짜 우리 몸의 특수부대처럼 움직여요. 딱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고 멀쩡한 세포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 대단한 건 이 녀석들이 기억 T세포라는 걸 만들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암이 다시 생기려고 하면 그걸 기억했다가 바로 박멸해버린다는 거죠. 재발까지 막는 겁니다. 자, 화면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이 95%라는 숫자.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치료가 아주 힘든 치명적인 림프종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한테 바이젠셀 치료제를 투여했더니 2년이 지난 후에도 무려 95%가 암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업계 용어로는 무질병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위력이 한눈에 보이죠. 바이젠셀 치료를 받은 그룹은 생존율이 95%인데 기존 치료를 받은 그룹은 77.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통계적으로 P값이 0.0347이라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 결과가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렇게 효과가 강력한데도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한 임상시험이 아니에요. 환자 본인 세포로 만드는 치료제다 보니까 사실 의사나 환자나 이게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모르게 하는 무작위 이중맹검 설계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바이젠셀이 이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깨끗하고 완벽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 같은 거 할 때 아무도 이 데이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로 만든 철옹성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거죠. 회사 대표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정말 압도적인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과학적 성과가 있는데도 시장은 왜 이 주식을 이렇게까지 내리누르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약세론, 즉 바이젠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 리스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좀 심각하죠? 매출이 1년 만에 92%나 줄어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수준이 됐고요. 반면에 신약 개발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한 해 손실액이 171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은 없는데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돈을 쓰는 속도를 계산해보면 이 2.5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450억 원으로 버틸 수 있는 예상 시간이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런웨이라고 부르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다 쓰기 전에 이륙해야 하듯이 이 2.5년 안에 뭔가 돈이 되는 성과를 못 내면 결국 또 대규모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재무 구조보다 더 즉각적으로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진짜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오버행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이 오버행이라는 게 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언제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대규모 매도 물량을 뜻합니다. 바이젠셀의 경우에는 원래 최대 주주였던 보령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이제 다 팔겠다고 한 거죠.
그 규모가 무려 116만 주, 전체 주식의 5.68%나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물량이 언제 시장의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불안감이 주가를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인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는 기적의 신약이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주가를 짓누르는 막대한 시장의 압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젠셀의 모든 스토리는 결국 이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신약의 근본적인 가치는 정말 대단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수급 문제나 재무 구조는 아주 불안합니다. 이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전략은요, 시간을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보룡의 매물 폭탄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그냥 지켜보는 관망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 이 수급 문제 때문에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5,500원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 신약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용감하게 약세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이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 과연 주가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이 냉혹한 시장의 중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바이진셀의 미래는 바로 이 싸움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